KBS 라디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런던 협약 발효에 따른 건데요. 지금까지 바다에 내다 버리던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거나 정수해야 돼서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각 구군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과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런던 협약 발효에 따른 조치라죠? 네네. 이 런던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런던 협약은 1974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네. 그동안 각종 폐기물들을 해양 투기하고 해상에서 소각화된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국제적인 강제 조약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고 또 96년도에는 의정서를 체결해서 내용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 협약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의정서도 체결하면서 급기야는 2013년 1월 1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바다에 내버리던 음식물 쓰레기 음폐수에 대한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폐수를 해양 투기해오던 지자체들로서는 비상이 걸렸을 텐데 현재 부산 지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고 또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776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장의 자체 처리 또 경남 지역의 반출 이것들을 제외하고 매일 640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 처리 시설 용량은 1061톤인데 네. 그중에 그걸 365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930톤 규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양 배출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네. 이제 2013년 1월 1일 앞으로 한 20일 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이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육상에서 처리되거나 정수 처리한 뒤 이제 바다로 보내질 텐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용량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처리 시설에 938톤이 우리가 처리 시설을 지역 내에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육상 처리가 가능한 시설은 680톤 정도 규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설이 매일 거의 100% 정도 가동을 해야지만 하루 64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설이 100% 매일 가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 고장이 날 확률도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부산의 시설들 대부분이 200톤 이상의 대규모입니다. 네.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적정 가동률을 75%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계산상 하루 130톤 내지 150톤 정도가 그 처리가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민간 업체들이 네네. 처리 비용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처리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네네. 벌써 민간 업체들이 이 처리 비용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부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처리 업체에서, 현재로는 7만원에서 8만원대 톤당, 네.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 시설의 민간과 공공의 비율이 1대5 정도, 그러니까 네. 공공이 1, 그다음 민간이 5 정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준공공까지 포함하면 2대3 정도의 비율인데, 네. 예, 말하자면 이제 민간 업체 처리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지금 현재 13%에서 15% 정도 네.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에 따라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의 수구 수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하느냐면, 민간의 처리 비용 자체가, 우리 부산은 부산 지역 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3분의 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3% 정도 인상이 된다 해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원래 처리 비용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리터당 지금 구군의 조례에 의하면 구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1,
1리터당 60원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1리터를 배출을 했을 때 네. 한 달에 1,800원 정도 이제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시설 그러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인상폭을 주민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네. 한 달에 한 300원, 200원에서 300원 정도의 비용 네.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 비용 부담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산의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또는 수거 수수료 자체가 워낙에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비용 부담에 대한 그 고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동참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간에는 우리 시의 보존 지자체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역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 시가 해야 될 것은 처리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네. 그리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든 기술이든 그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네네. 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겠죠. 부산시도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 방침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여태까지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네. 우리 부산의 행정이 사실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네. 예, 뭐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채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또 RFID 시스템이라 해서 전자라벨 부착 네. 해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그 시범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10% 감량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2년도에는 뭐 그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상도 받았고 네. 하긴 한데 저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감량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 근데 감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일 세 끼를 먹고 그다음에 부산 인구가 358만 뭐 360만을 네. 유지를 하는 그들 전제로 했을 때는 사실 감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는 행정 주도형으로 가서는 결코 이 어떤 그 네.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네. 여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발을 해서 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그 배포하는 보급하는 그런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시민 동참과 함께 어떤 그 시 행정의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보상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이었습니다.